우리는 왜 아이의 기질이 궁금할까요? 이 시간에는 아이의 기질을 알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질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기질을 알면 아이의 행동 방식과 태도, 감정 조절과 상호작용 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요.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행동과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의 행동을 예측해 볼까요? 활동적이고 자극을 좋아하는 아이는 조용한 환경에서 지루해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는 자극이 강한 상황에서 불안해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아이의 행동을 예측했으니 이제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지루해하는 아이에게는 다양한 환경과 자극을 제공해주고, 강한 자극에 불안해하는 아이에게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죠. 이렇듯 기질은 아이의 행동과 반응을 예측하여 적절하게 대처를 하게 해줍니다. 또 아이가 원하는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상호작용 방식으로 소통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게 된답니다. 아이에게 맞는 상호작용은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며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질에 따라서 발달 속도나 발달 방식이 다르기에 부모가 기질을 이해한다면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놀이행동 분석으로 아이의 기질을 알아볼까요? 기질은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순한 기질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다 순한데 잠잘 때는 까다롭고 예민해요. 또 다른 아이는 다 까다로운데 먹는 것 앞에서는 순해요. 이처럼 자로 잰 듯 딱 떨어지지 않는 예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질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기질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기질에 따라 놀이 행동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기질에 따른 대표적인 놀이 행동을 알아볼까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새로운 상황이나 경험에 대한 적응이 느리고 자신의 안정과 편안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놀이를 통해 자신의 안전성과 편안함을 확인하고 경험을 토대로 익숙한 놀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새로운 도전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며 자신의 선호도에 맞지 않는 놀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충동적인 행동이나 저항을 하기도 한답니다. 느린 기질의 아이는 느린 행동 속도로 반응을 하게 되지요. 새로운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한답니다. 다른 사람을 지켜보는 관찰적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계속 살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 가지 놀이를 긴 시간 동안 집중하거나 반복해서 하며 단순한 조작놀이를 좋아합니다.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만드는 놀이를 즐기고 새나 곤충을 관찰하는 등 자연을 즐기는 놀이를 선호합니다. 순한 기질을 가진 아이는 사회성과 인간관계가 중요하여 경쟁적인 놀이보다는 협력적인 놀이를 선호해요.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며 여유롭게 놀이를 즐기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인관계를 발전시킨답니다. 놀이 분석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에 속해 있나요? 뚜렷한 한 가지의 기질을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기질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기질에 따라서 선호하는 놀이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질에 따른 놀이 방법과 놀이 환경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에게는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고 항상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만 놀이하면 호기심과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겠지요. 자신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창작하여 만드는 놀이를 장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이나 새로운 놀이를 할 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느린 기질을 가진 아이는 천천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놀이할 때 새로운 장난감을 준다면 아이가 스스로 느긋하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아요. 느린 기질의 아이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깊게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한 놀이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순한 기질을 지닌 아이는 함께하는 놀이를 더 즐기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이 좋으며 평화로운 놀이 환경과 감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선호하므로 부드러운 자극과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놀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답니다. 기질은 개인적 특성이기에 아이의 기질과 성격,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놀이 환경을 제공해 주면 좋습니다. 기질을 통해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성격적 특징만을 너무 강조하거나 까다로운 기질은 나쁘고 순한 기질은 좋다라고 단정지어서 아이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답니다. 까다로운 기질은 대인관계에서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추구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순한 기질은 타인과 유연한 관계를 맺지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느린 기질을 가진 아이는 차분하고 집중력과 인내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극성과 활동성이 부족하고 상황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렇듯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질적 특징만을 단정지어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아이의 성격을 단순화시키고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질이 부모 행동에 지나친 영향을 주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자극적인 환경에서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기질이라고 해서 언제나 조용한 환경만을 제공한다면 아이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기질만으로 아이의 행동이나 발달을 완전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질 자체가 성격과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성격과 행동으로
형성되어요. 따라서 아이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하려면 기질 외에도 아이가 속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질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적절한 양육 환경을 만드는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이지만 부적절한 대응이나 오해, 집착을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어요. 부모는 아이가 선호하는 놀이를 지원해주고 아이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놀이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질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질에 따른 조화 적합성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기질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